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펌 법무법인 정필의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잘 파기하는 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볼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해제와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해지라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해제는 일시적인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시적으로 사고 팔면 끝나는 계약이죠. 이런 경우에 나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할래 라고 하면 그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일 경우에 이 계약을 종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이 2년의 계약을 하고 계속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내놨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계약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계약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해제가 아닌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해제로 돌아와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동산의 소유주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고 계약금도 받았는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치기 전에 이게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안 팔래. 왜냐면 계약금을 지불을 한 매수 희망자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해제랑 비교를 해서 계약 취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법률적인 개념이라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제가 잘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약 취소는 해제와는 다르게 법률상에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이 취소를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그 산 이유가 이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파는 사람이 혹은 중개인이. 그래서 제가 이걸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 이거 사기당해서 산 땅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매매계약 취소할래. 즉 이 사람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길 원하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민사상으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이 매우 강하게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원하시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는 사실 계약의 해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 그 부동산 소유주이자 매도인은 그 계약금 받은 거에 2배를 돌려주고 이걸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금을 준 사람, 매수인이 해제를 원하면 내가 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565조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 돈의 배액을 갚는다고 해서 맘대로 해제를 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너가 이런 내용을 위반을 했잖아 라는 내용을 보통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보를 하고요. 그에 따라 해제를 소송으로 청구를 하던가 그리고 그 해제를 청구를 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계약 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이후에 필요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계약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이미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냥 간단하게 이 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내용을 적어 보내는 거랑 개인의 명의로 자,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그런 법리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을 받는 거랑 그 무게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도 법률 자문을 또 받아보게 되고 그래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이 내용이 잘 해결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증명을 적절하게 잘 보내야 필요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잘 담아서 보내야 소송에서 그럼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이러한 시점에 이런 법률적인 주장을 상대방한테 이미 했구나. 그 시점이 언제고 내용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의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되고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보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로 가장 대표적인 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생돈을 날리는 거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아졌어요. 자, 두 번째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약상 정해져 있는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계약은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는 제 경험상으로는 법정에서 해제보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 이게 착오다 아니다, 이게 강박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에 의한 판단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는 굉장히 싸움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약금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단순하게만 대답하면 네입니다. 위약금 없이 해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해약금과 위약금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실무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해약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면서 나 이 계약 그만둘래요? 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 계약서에 해약금 내용이 없더라도 해약금을 줘야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걸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민법 398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조문이 바로 이 위약금에 대한 조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위약금 규정입니다. 자, 그에 더해서 이런 내용도 보통 들어가요. 손해배상에 대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즉 위약금의 금액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 미리 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걸로 계약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약금 약정이고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이하게라도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해약금과는 달리 위약금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잘 쓰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대비를 하고 소송상으로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의 부수에서 따라오는 매매 대금 반환 청구나 원상회복 청구가 소송상에서는 더 중요하고 첨예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게 돈의 문제거든요.
매매 계약의 해제나 취소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